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또 N수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수험생 10명 중에서 4명은 모의평가 준비는 평소 공부하던 대로 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모의평가 준비 방법으로는 기출문제를 풀어본다는 응답이 37.4%로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내일 모레 있을 모의평가 앞두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시험에 최선을 다하시고 시험 후의 전략은 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담당교사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죠. 아마 시험 앞두고 굉장히 긴장 많이 할 텐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습니다. 진학계의 디바시죠. 한성여자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김영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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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입니다. 마부작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말이죠. 얼핏 불가능해 보이지만 중단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바늘은 만들어집니다. 6월 모의고사 보실 텐데요.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끝까지 수능시험 보실 때까지 마부작침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에게 입시의 길잡이가 돼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동국대학교 부속여자고등학교 김용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대부속여 김용진입니다. 6월 모의고사 이제 이틀 남았나요? 학생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지금 긴장도 많이 되실 텐데요. 어떤 학생들은 과도한 긴장으로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그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런 정확하게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과도한 긴장이 문제도 되겠지만 너무 풀어줘도 안 된다. 그런 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중요한 시험인 건 맞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걸로 대학 입시가 결정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점검한다라는 생각으로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우리 수험생들 대입 전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달에 2번에 걸쳐서 TBS 2016학년도 대학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되겠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3시간 동안 강동구민회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1부는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장이신 조미정 선생님께서 6월 모의고사 분석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거고요. 2부에서는 잠실여고 안영근 선생님께서 2016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6월 20일 토요일에 열리는데요.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1부는 이대부속 고등학교 입시전략실장이신 박건우 선생님께서 2016 대입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해주시고요. 2부에서는 인창고등학교 교감이신 임병욱 선생님께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학부모 여러분과 또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또 대학 입학 설명회가 또 있는데요. 정경원 선생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 입시 설명회는 이제 학교 중심이 아니고요. 학과 중심의 입시 설명회가 열리는데요. 일시는 6월 20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열리는데요. 주제가 아주 눈에 띕니다. 대학 선택 기준, 이젠 학과다라는 주제로 한 설명회인데요. 전국의 특성화학과 24개 학과의 교수와 입학 사정관 그리고 진학지도 교사가 참여해서 특화된 교육과정과 취업률, 장학금 등 각 학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시 컨설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2-2020-0657번이나 0315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가 주최하는 토크쇼 형식의 신개념 설명회인 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성화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 가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계속해서 진학 상담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요. 상담받고 싶은 학생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저희 프로그램 관련된 소식들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페이스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은요, 조사 전문가나 공공기관 정책연구원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내신에서 어떤 과목을 평균 몇 등급 정도로 올려야 할까요? 또 2학년 2학기부터 AP 시험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둔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께서도 여러 가지 학생 대입 관련해서 진학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하세요. 네, 네. 관심이 많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네, 김영주 네.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건데요. 어머니 선생님과 네, 네. 인사 나누세요. 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현재까지 아이의 과목별 내신 등급하고 성적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어느 정도 성적을 올려야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어머님이 궁금해하시는 점과 제가 또 학생에게 알맞는 전형을 연구했거든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우리 학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1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5등급,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 사회 4.3등급, 그래서 국수영사 3.5등급입니다.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의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2등급에서 5등급으로, 수학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영어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3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100분이 91.66의 2등급, 수학은 97.27의 1등급, 영어는 96.12의 1등급, 법과 정치는 96.35의 1등급, 사회문화는 81.2의 3등급이어서 국수영사 합이 373.81점이고요. 100분위 평균 93.45점입니다. 평균 등급은 1.5등급이 되겠습니다. 11월과 3월의 모의고사를 비교해 보면요. 국어 2등급으로 유지,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사회탐구는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는 중에 평균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네, 비교과를 살펴보면요. 우리 학생은 동아리는 오케스트라 첼로 연주를 했고요. 태권도부에서도 활동했습니다. 봉사활동은 53시간이고요. 방과후 학교에서는 수학 2나 테셋을 수강을 했고요. 첼로 및 더블 베이스를 41시간 수강을 하였습니다. 네. 희망 대학을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요. 1학년에는 영어 어휘 경시대회에서 3위를 했고요. 수학 과학 정보 경시대회 중에서 수학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하고 수학 1이나 과학이나 중국어 1에서 성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독서 논술 경시대회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했고요. 2014 직업인 인터뷰 보고서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대학입니다. 1지망은 고려대 통계학과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지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연세대 응용통계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망하고 있고요. 3지망은 고려대 통계학과를 정시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은 지금 보면 인문계 학생인데요. 수학 교과의 성취도가 다른 교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이는 학생인데요. 우선 김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교과 성적부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국수영사가 3.5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대학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약간 부족합니다. 물론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가 일반고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성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고요. 특히 국어하고 수학, 영어가 모두 1학기보다 2학기 때 등급이 하락했기 때문에 학생의 성적의 추이에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2학년 시험을 아직 기말고사도 남아있고 하니까 꾸준히 향상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월 학력평가 성적이 100분위 합의 373.81점인데요. 그리고 평균 93.45점이고 1.5등급이라면은 우수한 편입니다. 다만 이제 이 학생이 지원하는 그 학교에 비해서는 이 성적이 좀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또 하나 국어, 수학, 영어의 등급이 1등급을 유지하고 국어는 2등급이고 수학이랑 영어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100분위를 봤을 때에는 2학년 11월 100분위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거의 컷에 가깝죠. 1등급 컷에. 그래서 이것도 조금 유의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교과 활동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네, 비교과를 봤을 때는 학생은 수학 교과 우수상하고 수학 정보 경시 대회 중에서 그 수학 관련한 그런 상을 수상했는데요. 그렇게 관련한 수학 관련한 상을 수상한 것 외에는 사실은 정확한 비교과 활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부 상으로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이제 보완을 해줘야 될 점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학생이 이제 상담서에는 학생부에 기재되진 않았지만은 수학이나 경제 동아리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수학에 관련한 탐구물을 작성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정을 이제 시행에 옮겨야 되겠고요. 수학뿐이 아니라 수학 외에 수학을 연계한 그런 통계에 관련된 탐구 결과물을 좀 작성하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일이지만 자소서에 수학이나 경제 동아리에서 자기가 활동했던 것들과 뭐 느끼고 배운 점도 자소서에다 풀어내시고 독서 활동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고려대인데요. 지금까지 준비 사항에 대해서 김영주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고려대학교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자,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수한 성적 바탕으로 잘 달리고 있어요. 첫 번째 넘었고요. 두 번째 수상 실력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두 번째도 잘 넘었어요. 성적 향상 좀 필요하죠. 전공 관련 결과물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넘질 못했는데요. 50m 지점에서 멈춰섰습니다. 네, 현재까지 준비 사항을 50m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신 이 평가 50m는 합격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까지 우리 학생이 준비한 정도를 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김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50m를 주신 이유와 또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우선순위별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은 이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은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우선 1순위는 정시 전형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3순위는 논술 전형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학생 지금 모의고사가 좀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1순위 정시 전형을 꼽아주셨고요. 각각의 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1순위 정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 전형은 학생이 원하는 응용통계학과 연세대하고 이제 고려대를 원하고 있는데요. 정시로도 그 학과라고 하면은 평균 뭐 97.5에서 98점 정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93.5점 정도 되는 이제 학생의 지금 성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학생 보니까 수학을 7개를 틀리고 영어를 2개를 틀렸더라고요. 근데 수학이랑 영어의 그 성적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향상시키실 필요가 있고요. 수능이 조금 쉬워진다고 하는데 문과는 뭐 별 상관 없겠습니다만 영어 같은 경우에 수학은 그렇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실수하지 않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학하고 영어 성적을 최상으로 향상시키시고 사회 과목이 지금
한 과목이 사회 과목을 계속 바꿨어요. 1학년 때 계속 바꿨는데도 과목이 한 과목은 1등급이고 한 과목은 3등급이 나오는데 사회 과목도 등한히 하지 마시고 안정권으로 유지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과 학생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1등급으로 올리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 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일반고가 아니기 때문에 내신 150명 정도의 재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에서 등급을 향상시키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그 과목도 이제 일반고 외고하고는 조금 다른 유형의 그 과목을 지금 전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능 과목이랑 겹쳐지는 과목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신 성적을 향상시키는 게 더욱이나 어렵고 지금 1학년 때는 그래도 한국사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좀 공통적인 과목이 있지만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2학년 때는 동떨어진 과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제 그럴 경우지만 할 수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실 경우에는 교과 성적을 일단은 향상시키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교과를 조금 일반적인 그 일반고가 아닐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비교과가 많기 때문에 학업 역량을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으면 조금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학업 역량이 딱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학업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비교과 탐구 결과물 같은 것도 많이 보완을 하셔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2순위가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3순위는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뭐 지금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게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논술 전형을 왜 이제 추천을 해드렸냐면 학생이 이제 수학 성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그 논술 유형에서 수리가 통계 수리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국어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뭐랄까 기출 문제를 뭐 간혹 하나씩 보면서 이런 유형이구나 하고 이렇게 탐색하면서 글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과 또 준비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 1순위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전형상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려대 융합형 인재 전형입니다. 통계학과는 5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1단계 서류 100%, 2단계에서는 서류 70%와 면접 3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그러니까 문과형이거나 이과형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학과는 문과형도 이과형도 다 지원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역별로 등급 합이 2개 영역이 등급 합이 4 이내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를 이제 제출하면 되는데 학생이 궁금해했었는데요. 인증시험 점수라든지 경시대회 성적 같은 외부 수상 실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은 2인 이상이 고대 인재상 아시죠? 공선 사후라든지 이런 인재상에 부합하는 그런 기본 역량과 융합형 인재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으로서는 상향입니다. 그래서 전 교과 성적이 향상되어야 되고요. 전공 관련한 그런 비교과가 좀 탐구 결과물 같은 것을 보완해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전년도의 경쟁률은 19.75대 1이었고요. 융합형 인재 전형의 합격자 일부 교과 성적을 봤을 때 1.75등급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앞서서 전형에 대한 진단은 좀 해주셨고요. 또 우리 학생이 궁금했던 내용이 내신에서 어떤 과목을 평균 몇 등급 정도로 올려야 할지, 그리고 2학년 2학기부터 AP 시험도 준비해야 될까요?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 우선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아까 제가 이제 방금 전에 고려대 융합형 인재 전형의 일부 합격자 교과 성적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대학에 지원하는 그 교과 성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합격자의 성적이 1등급 중후반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그 학생의 비교과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등급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신다고 하면은 연대나 고대와 같은 대학을 원하실 경우에는 그 정도의 성적은 유지해야 된다.
된다. 그러나 비교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과 사회교과 집중적으로 관리하시고요. 아무래도 그런데 수학과 사회만 응용통계학과라고 해서 그것만 보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성적의 추이도 보고요. 특히 일반고가 아닌 학생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다 잘하다가도 그 학생들이 6등급도 있고 뭐 이래요. 이 학생도 지금 그런 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편차가 너무 심한 등급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체 학업 역량을 볼 때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적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을 이제 제가 답변을 하겠는데요. 2학년 2학기부터 에피 시험을 치러도 되느냐 했는데 어머니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예. 어머니 학생이 외국 대학에 진학할 생각을 갖고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국내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제 이걸 여쭤봤냐면 AP 시험이라는 거는 사실 그리고 학생이 이제 재학하는 학교가 외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쭤봤는데요. 외국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특히 미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AP 시험이 뭐 필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필수라고는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들이 AP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 국내 대학에서는 첫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실 때에는 AP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받지 않기 때문에요. 두 번째, 이제 학생인 같은 경우에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응용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도 연세대 같은 경우에 원하셨던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사회과학 특기자에서 7명, 또 창의인재 전형에서는 약간 명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응용통계학과를. 그런데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적시하고 있어요. AP나 SAT 성적을 제출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원하셨던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떠한 금지 사항을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활동 보고서처럼 그렇게 활동 내역을 쭉 적어서 내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해석할 때 AP 성적을 제출해도 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학교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부 자신의 어떤 학업적인 역량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하신다면은 AP 시험을 치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AP 시험이라는 게 5월에 여러 과목을 같이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 기간이 있어요. 한 보름 정도 되는 기간에 전 세계 학생들이 다 같이 시험을 치르고 특히 주관식하고 객관식 합쳐서 5점 만점인데 그 과정이 이제 수학 같은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린다면 AP 캘큘러스나 AP 스태티스틱스 통계 그 두 가지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교육과정하고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마침 학생이 원하는 그런 응용통계학과에도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AP 시험을 치르신다면 이 두 과목 정도로 제한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준비하시되 다 아시겠지만 서점에 가면은 책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 서적인데요. 그 서적 문제집이거든요. 그 문제집을 사서 계속 풀어 보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험을 치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5점이 만점인데 5, 4, 3, 2, 1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내고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은 4점에서 5점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실 거라면 전혀 준비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학생이 사전에 보낸 상담서를 보면 네. 내신 관리에 대한 좀 어려움을 지금 겪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내신 관리법 조언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 학생이 내신 관리를 제가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사실 1학년 때 국어나 한국사가 내신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뭐랄까요? 약간 상대적인 어려움일 거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급을 1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등급 따기도 어렵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2학년이 되어서는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제가 지레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2학년부터는 전공이나 심화 과목이 있는데 영어라든지 영어도 심화 과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페인어나 뭐 이런 것들 중국어나 이런 것들을 또 배우고 있고 그다음에 또 사회도 뭐 비교 뭐 정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과목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능이랑 연계가 된다면 괜찮겠는데 수능이랑 연계가 되지 않으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일단 내신은 확보를 해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럴 경우에는 수업에 이제 임하기 전에 자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예 보지도
교과서도 읽지 않았다라고 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수업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텍스트북을 완전히 다 한번 읽어보시고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포인트가 뭐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보시고 나서 수업에 들어가셔서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별도의 참고서도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룹으로 스터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그 또 별도 그 문제집이 있어요, 있기는. 그럼 그 문제집을 자기가 풀면서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자기만의 메모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렇게 해서 요점을 정리해 가면서 하나하나 과목을 정리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한테는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가 추천했습니다.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일반형이 있고 탐구형 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형 인재를 추천해 드렸고요. 응용통계학과 7명을 모집하고 서류 100%입니다. 수능 최저는 없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서류 중에 선택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자소서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에 준해서 본인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써서 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공인 어학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과 관련한 교회 수상 실적은 제출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 외에도 자기가 학생부에 기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잘 적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 탐구형 인재 전형을 추천해 드렸고요. 또 중앙대를 추천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용통계학과의 합격자의 그 수능 100분위가 95점을 넘습니다. 한 96점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려봤습니다. 네, 탐구형 인재 합격자의 일부 교과 성적은 또 중앙대를 추천한 이유는 그 유난히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폭이 좀 넓어요. 그래서 중앙대는 여러 경로로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 했기 때문에 3.11 등급까지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네. 추천 대학까지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게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우리 학생 지금 2학년이니까요. 앞으로가 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조사 전문가나 공공기관 정책연구원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정시전형, 2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3순위 논술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수학과 사회교과 성적의 전반적인 향상이 필요하고 통계와 수학 관련 탐구 결과물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도 있는 독서활동도 역시 필요합니다. 추천전형입니다. 본인의 희망 외에도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성균관대 성균인재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